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문화 시간입니다. 저는 담당 교수 최정경이고요. 10주차 1강 보강 수업으로 여러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언어 문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목차를 통해서 이번 시간 학습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언어의 유형이고요. 두 번째 청소년 언어의 기능, 세 번째 청소년 언어 문화 발전 방향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언어 유형 첫 번째 비속어입니다. 비속어 별로 안 좋은 게 아니라 많이 안 좋은 언어죠. 비속어. 자, 비속어는 비어와 속어로 이제 구분하는데요. 비어는 사물이나 대상을 낮춰 부르는 말로서 점잖지 못하고 천한 말을 뜻하며 뭐 속어도 안 좋지만은 비속어는 더 속어보다 천하고 야비한 어감을 갖고 있습니다. 뭐 연놈, 새끼, 거의 이제 욕이죠. 비속어는 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욕설이라고. 자, 비어는 대상 자체가 갖는 천박한 속성과 자질을 나타내므로 비어를 사용하게 되면 상대방은 굉장히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이 비어는 조선시대의 신분사회에서 뭐 시작되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지배계급층이 뭐 이제 천민계급, 뭐 상민계급을 비하하면서 이제 모욕감과 수치감을 주는 그런 언어로 시작되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자, 비속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속어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속어입니다. 어, 속어는 통속적으로 쓰이는 이제 조속한 말, 정통어법에 어긋나는 이제 구어적인 표현이다. 청소년들이 이런 구어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언어적인 이제 유희를 느끼는 거죠. 이제 재미삼아 하는 건데, 에, 속되게 이르는 말로서 정의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사람의 신체 부위, 직업, 계층에서부터 동작과 성상, 좀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요. 뭐 사물이나 아, 사람의 이제 성질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나 사물의 이제 성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조속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또는 정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예를 보면은 뭐 간땡이, 개눈깔, 갈보, 삐끼, 빨갱이, 빠꼬미, 갈구다, 뻘쭘하다. 자, 우리 청소년들한테 언어 교육을 할 때 실제 이런 비어나 속어, 이 비속어의 이제 원래 뜻을 알려주면은 아이들이 좀 굉장히 놀라는 경우도 있고 어, 교육할 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뜻을 알면은 좀 더 적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있는 뭐 갈보 같은 거는 뭐 몸을 파는 여자를 이제 뜻하기 때문에 뭐 친구한테 뭐 이렇게 갈보야 그러면은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원래 뜻을 알려줌으로써 이제 이런 비속어를 덜 사용하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비속어나 이제 욕설을 뭐 친한 친구들끼리 이제 편하게 이제 사용한다고 하는 이제 의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약 초중고 청소년들 조사해 보면 50% 이상이 뭐 친한 친구끼리는 비속어를 뭐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통계도 있습니다. 여하간에 이런 비속어는 원래 뜻은 나쁘고 되게 이제 에, 어감도 안 좋고 그렇지만은 좀 약간 해학적인 측면도 있고 청소년들 간에 이제 신선하게 자, 재미로 이렇게 비속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속어 가운데 이제 욕설을 보면은요, 자, 욕설이 이제 청소년들이 친한 사이에
이제 일상적으로 뭐 사용하는 경우 많이 있죠. 뭐 미친놈, 미친 새끼, 뭐 이러면서 어떤 친근감을 이제 표현할 때도 많이 사용되고, 뭐 어른들 앞에서 윗사람 앞에서도 뭐 씨하고 뭐 말하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고 그런 이제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이럴 때 이제 뭐 친구들이나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욕설들은 좀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뭐 그래도 뭐 나쁜 거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정말 이제 흥분되고 기분 나빠서 욕설을 하는 경우는 공격 동기 이론으로 설명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하고 시비가 붙었다든지, 물론 뭐 잘 아는 지인들 간에도 친구들 간에도 이런 공격 동기 이론을 통해 가지고 욕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크게 이제 내용은 어렵지 않고요. 이제 욕설하는 동기가 이제 외부의 어떤 공격에 의해서 이제 욕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좀 더 내용을 보겠습니다. 욕설 이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이제 자극이나 공격이 먼저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하던 것을 멈추거나 불편을 일으켜 욕구 좌절을 경험하고 미움, 혐오, 분노 등 부정적인 정서가 고조되고, 이 부정적인 정서를 잘 참고 컨트롤하면 좋은데 가장 이제 안 좋은 방법이 이제 언어 폭력의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욕설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다시 단계별로 정리하면은 1단계 일부 대상에 의한 원인에 의해서 자극이 되고 그 자극을 받으면은 안 좋은 상황에서 공격적인 이런 자극을 받게 되면은 욕구 좌절과 부정적인 정서, 이제 분노가 우라가 치밀어 올라오죠. 그때 이제 대체 반응의 하나로 욕설이라는 공격적인 이제 언어를 이제 사용하게 된다는 게 욕설 발생 이론 가운데 공격 동기 이론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제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이제 안 좋은 자극을 주는 게 안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키는 그런 부정적인 정서가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이제 좋은 자극을 이제 줄 필요가 있다. 욕설의 발생 이론, 공격 동기 이론을 단계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청소년이 욕을 사용하는 이유에 관하여 몇 가지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 친구들과 이제 친목 도모를 위한 것으로 서로 친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제 매개체로서 이제 욕설을 사용한다. 뭐 친구 만나면은 반가워서 뭐 병신, 존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경우 이제 매개체로 침묵을 도모하기 위한 매개체로 이제 사용을 하고요. 자, 두 번째,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제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존나 할 때 뭔가를 완전 정말 진짜 뭐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남자의 이제 성기를 저속하게 이르는 말에서 이제 존나란 말이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진짜야 뭐 진짜 완전 정말 이럴 때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고, 이제 세 번째,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다. 자신의 강함. 자, 우리 사이에서 어느 부분에서나
존재하는 계급의식을 청소년들이 그대로 다수하여 그들의 사고방식 안에 친구들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 욕을 사용하는 것이다. 자, 이게 안 좋은 방법이죠. 상대방보다 자기가 심리적으로 우위 또는 계급적으로 우위했던 것을 보이기 위해서 안 좋은 방법으로서 욕을 사용해서 뭔가 이제 심리적인 위 또 계급적인 위를 차지하려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이제 욕을 한다는 거죠. 뭐 안 좋은 거죠. 예. 청소년이 욕을 사용하는 이유 네 번째, 욕설을 듣는 대상을 저주하거나 인격을 모독하기 위한 것. 사실 이제 언어가 그 사람의 인격이죠. 예, 그래서 뭐 욕을 하거나 이렇게 비속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청소년들이 뭐 언어적 유희로 또 만나서 즐거워서 이렇게 인사처럼 뭐 욕을 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 네 번째 이제 욕을 사용하는 이유는 되게 안 좋은 거죠. 욕설을 듣는 대상을 이제 저주하거나 인격을 모독하기 위한 거. 자, 앞에서 말한 욕설이 발생한 이유에 부합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욕설을 사용한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한한 감정을 표현하거나 한하게 한 대상을 저주하기 위해 욕을 사용한다는 거. 자, 얼마든지 뭐 자기가 이제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난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해서 욕을 하지 않고 이제 대화를 할 수는 있지만은 사실 그게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바른 언어 생활 습관을 통해 가지고 욕설을 하는 빈도를 줄이고 바른 말을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 또 그런 메시지를 청소년들이 전해주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습관적으로 욕설을 하게 되는 것. 자, 이것이 청소년이 이제 욕설을 하는 이유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일상적 용어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욕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어른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언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어떤 계층이나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네 구성원들끼리만 빈번하게 이제 사용한 말을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유행어는 그 당시에 모든 집단들이 다 같이 이제 즐겨 쓰는 말이죠. 그래서 드라마나 이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전파된 말들이 여러 사람들이 따라하면서 전체가 알고 쓰게 되는 경우가 이제 유행어인데, 이제 유행어하고는 다르게 반대로 은밀하게 구성원들끼리만 빈번하게 이제 사용하는 말입니다. 은어는 특정한 집단 내에서 은비, 뭐 숨긴다는 거죠. 뭐 비밀로 하는 거, 보호하는 거. 자, 은폐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말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은어는 본인이 속한 집단 아닌 타 집단에 대하여 방어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제 타 집단 외부에 대하여 자기 집단의 방 혹은 또는 이제 결속의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외부와의 의사소통을 이제 단절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이제 끼리끼리만 자기들의 언어를 사용해서 그 구성원들은 결속은 효과를 볼 수가 있지만은 외부의 다른 집단, 다른 구성원들과는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그런 점도 있다는 것. 특히 이제 청소년 언어 문화 특징으로서 은어는 청소년이 교사, 부모 등 자신의 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 다른 세대에 대한 감정, 갈등, 비행, 일탈 등에 대한 욕구 등을 감추고자 하는 동기에서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 자, 우리 이제 청소년들 사이에서 언어가 뭐 많이 사용되죠. 뭐 청소년뿐만 아니라 군인 집단, 또 의사 집단, 뭐 이렇게 사무직이면 사무직, 어떤 직종을 막론하고 이제 그 직종에만 있는 이제 그 언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언어는 집단 구성원들끼리 자신들만의 이제 독수성을 나타내게 하며 이제 소속감, 이제 집단 의식을 강화시켜 주는데요. 특히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제 그 사회화의 욕구, 부모로부터 개별화되어 이제 또래 집단에 몰입하면서 그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그런 기성세대 또에 대한 그런 불만들을 언어를 통해서 이제 표출하는 그런 경향이 이제 있다는 거죠. 자, 언어에 대한 설명, 다음 슬라이드에 좀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언어에 이제 예시가 여러 가지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임말도 있고 여러 가지 언어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제 파들 어택 재밌네요. 아버지에게 혼남, 아버지가 집에 도착해 컴퓨터를 급히 꺼야 할 상황, 파들 어택 상황. 자, 이런 언어 또 유행어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이제 소속감을 높이고 재미를 느끼게 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언어가 이제 본래의 모습을 벗어나서 이제 언어 파괴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언어 파괴 현상도 나타나고 어른 세대와 의사소통이 이제 어렵게 하는 이제 부정적인 부분도 이제 언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언어라는 것은 이제 구성원들끼리만 사용하다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다 이제 아는 용어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언어도 다른 세대, 다른 집단에서도 그 언어를 알고 이제 내용을 알고 이해를 하게 되는 이제 수준이 되면은 또 다른 언어가 이제 또 신조어가 탄생을 하고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순환 구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급식체입니다.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차별적 언어로 표현하였고 그 차별한 언어는 청소년의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는 것. 청소년들이 언어뿐만 아니라 뭐 패션, 춤 굉장히 본인들만의 차별화된 이제 문화 표현을 하죠. 물론 문화라는 것은 이제 수용하고 모방하는 것도 문화의 이제 특성이지만은 이렇게 새롭게 차별적으로 창조하는 것도 이제 문화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창조하는 것에 대해서 탁월하기 때문에 언어도 역시 하나의 이제 새로운 문화를 청소년 문화를 창조하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일명 급식체는 급식을 먹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 급식충에서 충을 삭제한 급식의 문체를 뜻하는 체가 붙어서 된 말입니다. 그래서 급식충이란 말은 별로 안 좋은 말이지만은 우리 10대들 이제 급식을 먹는 우리 10대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제 급식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식체는 단어의 이제 초성만을 따서 쓰거나 언어의 앞글자만을 사용하는 등의 모습을 나타내고 여기 이제 급식체 예시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뭐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급식체가 뭐 언어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뭐
또 비속어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급식체가 급식체라는 말이 이제 급식충에서 이제 유래했다는 것,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언어의 숨기는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 언어는 비속어, 은어, 뭐 유행어, 신조어, 뭐 통신 언어 이런 것들 다 포함하겠습니다. 첫 번째, 또래 문화 코드로 친밀감 형성과 유대감을 강화시켜준다. 특히 이제 비속어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이 친밀감을 형성해 주게 하고, 또 은어도 마찬가지도 유대감을 갖게 해줍니다. 자, 두 번째,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줄임말이라든지 이런 신조어를 씀으로써 자기들만의 의사소통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이제 세 번째로 비밀이 보장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은어가 자기들만의 이제 은밀하게 이제 숨겨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비밀이 보장되고, 이제 언어라는 게 이제 유의적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와 정서적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 뭐 다른 사람을 냉소하고 비하하면서 이제 스트레스와 긴장을 풀면 안 되겠지만은 청소년들이 뭐 시기적으로 그런 이제 안 좋은 언어를 사용해서 스트레스와 정서적인 긴장감을 해소하고 있다는 거. 그는 뭐 안 좋은 측면이지만 또 우리가 순기능으로 이제 방법은 안 좋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언어의 역기능, 청소년 언어 사용의 역기능을 보면은요, 청소년과 이제 기성세대 간의 의사소통을 단절시킨다. 청소년들이 자기들만의 언어나 이제 비속어, 자기들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기성세대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청소년들 간에도 다른 집단을 배제시키는 경우가 생겨나 점차 폐쇄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는 패거리 문화를 구축한다. 청소년 집단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또 다른 이제 패거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언어를 사용해서 또 집단 내에서도 또 하위 패거리를 만들어서 폐쇄적인 소통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셋째, 언어 사용이 자신을 가장하거나 어긋나게 표현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확대하고 왜곡된 개념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것. 자, 언어 사용이라는 게 인지 발달하고도 이제 상당히 영향이 있는 건데요. 이제 정상적인 인지 발달을 하고 정상적인 이제 언어 사용이 된다는 것은 뭐 이렇게 비속어나 언어를 통해 가지고 자기를 가장되게 표현하지 않고 정확하게 표현한 게 중요한 건데, 이런 이제 애국적인 그런 사고, 비합리적인 이제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뭐 욕설이라든지 비속어, 언어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부각시키는, 이게 아주 잘못된 거죠.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넷째, 사전에 없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이제 국어 체계가 붕괴될 수가 있는 거죠. 새로운 어떤 좀 문법, 자기들만의 문법, 자기들만의 도식, 자기들만의 언어 패턴을 사용해서 이제 표준어, 즉 이제 표준어적인 국어 체계가 붕괴될 수가 있다는 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들에게 바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발전 방향. 자, 청소년들이 욕설이나 비속어, 은어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바른 말을 사용하는 게 참 숙제죠. 이게 뭐 하루 이틀 한두 해 된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청소년 언어 문화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언어 자체를 문제 삼지 말고 청소년이 하는 말을 정중하고 공식적인 언어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 예를 들어서 애들이 지랄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들이 너를 귀찮게 했으라고 이제 공식적인 언어로 바꿔주는 거죠. 병신 새끼 존나 짜증나면은 친구가 굉장히 잘못했어로 이런 비속어 표현을 이제 공식적인 언어로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때 쉽지는 않지만은 그렇지만 너무 또 이제 바꿔준다는 이유로 너무 또 참견을 하고 이제 사사건건 청소년 하는 행동과 언어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것도 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공식적인 언어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부모의 언어 사용 습관이 청소년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자, 이제 세 번째와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부모의 언어 사용뿐만 아니라 사회 언어 사용 습관에 대해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자, 대중매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이제 언어 사용에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부모가 바른 말을 쓰고 또 대중매체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또 진행자들, MC들이 바른 말을 사용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바르게 이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정 내에서 부모의 어떤 언행을 그대로 우리 청소년들이 답습을 하기 때문에 부모는 신중하고 적절한 언어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막 함부로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중 매체 미디어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 언어 순화와 바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대중 매체가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입니다. 자, 청소년 언어 문화 발전 방향. 네 번째, 비속어의 경우에는 그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이 사용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 자, 뭐 존나 그랬을 때 그 본래 뜻을 알 수 있도록 이제 청소년들한테 알려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신조어 사용이 한글 훼손에 영향이 있다고 여기고 신조어를 대처할 표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에서든 국립표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를 제작해서 청소년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한 5가지 정도로 청소년 언어 문화 발전 방향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 끝으로 맺는 말입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언어 문화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의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활동의 통로가 청소년 수련 시설에서 청소년 언어 문화 생활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제공한다든지 이제 뭐 학교에서 뭐 학습 시간이든 또 다양한 이제 가해 활동으로 청소년 언어 문화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거죠. 자, 청소년 언어 생활을 문제로만 여기고 문제가 되는 것을 완전히 제거하려기 보다는 청소년 문화의 한 측면으로 인정하고 이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것. 자, 우리 청소년 지도사든 교사든 이제 이미 청소년의 이런 그 언어 생활이라는 게
청소년 문화의 중요한 하나의 한 측면 또 하위 문화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적절한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과 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언어 유형 가운데 비속어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자, 비속어는 비어와 속어로 구분되는데 비어는 사물이나 대상을 낮추어 부르는 말로서 점잖지 못하고 천한 말을 뜻하며 속어보다 더 비천하고 야비한 어감을 갖게 합니다. 비어 예시로 연놈, 새끼, 똘마니, 쫄개, 뚱보, 멍청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속어인데요. 이제 속되게 이르는 말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사람의 이제 신체 부위, 직업, 계층에서부터 동작과 성상, 뭐 사람의 성질, 사물의 성질 또는 정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뭐 간땡이, 개 눈깔 등으로 속어를 예시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욕설도 이제 비속어의 이제 하나의 이제 종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욕설의 발생은 이제 공격 동기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대상에 의해서 자극을 받고 그 자극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하던 일을 멈추거나 불편을 느껴서 욕구 좌절과 부정적인 정서, 미움, 혐오, 분노 등의 부정적인 정서가 고조되어서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정서전 흥분 상태가 욕설이라는 거. 자,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공격 동기 이론으로 욕설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제 욕을 이제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친구들과 친목 도모를 이해한다는 것. 두 번째,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기 위해서. 세 번째,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고자 청소년들이 이제 욕을 사용한다는 것. 또한 이제 욕설을 듣는 대상을 저주하거나 인격을 모독하기 위한 것, 습관적으로 이제 욕설을 사용하게 되는 것, 청소년들이 이제 욕설을 사용하는 이유 5가지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언어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어떤 계층이나 부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네 구성원들끼리만 빈번하게 이제 사용하는 말입니다. 뭐 범죄 집단, 뭐 군인들, 뭐 간호사, 여러 이제 직종별로 이런 언어가 다 있죠. 자, 언어는 본인이 속한 집단이 아닌 타 집단에 대하여 방어적인 기능도 있고 또 집단의 결속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외부와 의사소통을 단절하게도 합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 언어 문화는 다른 세대에 대한 대립 감정, 갈등, 비행, 일탈 등에 대한 욕구 등을 감추고자 하는 동기에서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은어의 예시, 뭐 담배, 셔틀, 무지개 매너, 남아공, 복세 편살, 파들 어택에 대해서 은어의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자, 급식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명 급식체는 급식을 먹는 사람들을 비하여 말하는 급식충에서 충자를 삭제한 급식에 문체를 뜻하는 체가 붙어서 된 말을 이제 급식체입니다. 자, 급식체는 단어의 초성만 따서 쓰거나 혹은 단어의 앞글자만 사용하는 등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뭐 10대들이 사용한 급식을 먹는 10대들이 사용하는 이제 언어, 뭐 그게 이제 언어든 비속어든 뭐 줄임말이든 통신 언어든 다 모든 걸 급식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언어에 순기능이 있습니다. 또래 문화 코드로 친밀감 형성과 유대감을 강화시켜주고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빠르게 진행되고 상호 간의 구성원 간의 비밀이 보장되며 스트레스와 정서적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는 청소년 언어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 언어는 언어 비속어 등을 얘기합니다. 자, 청소년 언어의 역기능입니다. 기성세대와 청소년 간의 의사소통이 단절되고요. 청소년들 간에도 이제 패거리 문화를 구축하게 됩니다. 자, 언어 사용이 자신을 가장하거나 어긋나게 표현함으로써 자신과 타인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확대하고 왜곡된 개념을 가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전에 없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표준어 체계, 국어 체계가 붕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청소년 언어 문화 발전 방향 첫 번째로 언어 자체를 문제 삼지 말고 청소년이 하는 말을 이제 청소년 하는 어떤 비속어 표현을 공식적인 언어로 이제 바꿔주는 거. 자, 두 번째, 부모의 언어 사용 습관이 청소년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도 이제 바른 언어 생활을 해야 되겠죠.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부모의 언어 사용 습관뿐 아니라 사회 언어 사용 습관도 점검을 해야 본다는 거. 자, 미디어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비속어의 경우에는 그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이 사용할 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조어 사용이 한글 훼손에 영향이 있다고 여기고 신조어를 대체할 표준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신조어가 너무 남발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고유의 표준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신조어도 뭐 언어라는 건 계속 이제 변천하고 변화하고 이제 발전하기 때문에 뭐 신조어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막을 수는 없는 거고 이제 필요하다 여기는데 자, 무분별하게 필요 이상으로 무분별한 신조어는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된다는 거, 표준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맺는 말로 청소년 언어 생활을 문제로만 여기고 문제가 되는 것을 완전히 제거하려 하기보다는 청소년 문화의 한 측면을 인정하고 이를 건강하게 이제 성장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퀴즈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 언어 20개를 찾아 단어 뜻풀이 예문을 구성하여 이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적에 반영하고요. 뭐 A4 용지 뭐 한 장 이내로 하시는데 뭐 한 장이 넘어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 언어는 뭐 언어가 됐든 비속어가 됐든 뭐 신조어, 급식체, 뭐 통신언어, 뭐 유행어 다 포함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언어 문화 세 번째 시간으로 청소년 언어의 유형 그리고 청소년 언어의 이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학습했고 끝으로 청소년 언어 문화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